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 원칙. 분기별로 실적, 점검, 워크숍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한 뒤 다음 분기 목표를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통 1박 2일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나는 종종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특강을 하곤 한다. 이때 나는 그 회사 분위기도 익힐 겸 미리 가서 뒤에 앉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다. 대부분은 귀곡산장 분위기가 난다. 다들 잔뜩 굳은 얼굴로 숫자만 들여다본다. 거기에는 아무런 성취감도 기쁨도 없고 긴장감과 극도의 스트레스만이 존재한다. 잔뜩 굳은 얼굴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이유를 대고 다음 분기에는 좀 더 잘해보겠다고 말하지만 다음 분기 역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사장이 있어 말은 못하지만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는 듯하다. 목표 자체도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전략 또한 자신이 고민한 것이 아닌 듯하다. 당연히 실행력이 떨어진다. 다만 이런 자리를 위해 몇 장의 자료를 만들어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조직은 어떤가? 자신의 조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다들 자기 일처럼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보통 조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조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자발성이다.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일이 아닌 회사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자발성을 키울 수 있다면 생산성은 엄청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목표 설정 과정에서 혹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시 대신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렌트 한 차를 세차하는 사람은 없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이 만들어 내려준 목표를 받고 신이 나는가? 꼭 이 목표를 달성해 상사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쉽지 않다. 똑같은 목표 설정도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과 본인이 고민하고 궁리하여 만든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 실행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 해결도 그렇다. 상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려주는 것과 본인이 생각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실행력에 큰 차이가 있다. 부모나 교사 등 권한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강요를 하지만 그 결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강요를 당한 후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없다. 잔소리를 열심히 했더니 변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쉽고 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감정을 발산해버리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은 쉬운 만큼 효과가 없다. 강요를 당하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10중 8구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질문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늦추고 상대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설득인데 그것은 질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시받은 사람은 팔과 다리만을 사용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서로 질문을 하면 상대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로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때는 팽팽한 긴장감이 야기된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지시 대신 질문하는 편이 유리하다.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견해와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을 통해 자발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면 생산성이 좋아진다. 출발은 그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다.